비상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전 세계가 고물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어. 맨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사상 초유의 장바구니 물가에 더 팍팍해진 서울살이. The worst is yet to come. 요즘 장 보러 가시면 부쩍 높아진 물가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 소비자원 기준으로 4인 가족이 평균으로 장을 보는 비용은 약 9만 원인데요. 취재진은 이 가격으로 얼마나 장을 볼 수 있는지 소비가 공통적으로 많은 돼지고기, 소고기, 쌀, 우유, 달걀로 품목을 정해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현지 주부들을 통해 서울 물가와 비교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서울살이에 최근 사상 초유의 물가 상승에 고민이 깊다는 30대 주부 조아름 씨. 아무리 안 사도 2, 3만 원은 무조건 나와요. 아무리 안 사도. 진짜로 좀 담으면 금방 뭐 5, 6만 원 넘어가고 7, 8만 원은 되니까. 조아름 씨는 4인 가구의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9만 원으로 얼마나 장을 볼 수 있는지 지금 한번 가서 장을 봐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소고기 판매 코너. 한우 한 장에 35,000원. 한우 300g 하나를 사는데 벌써 3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계란이 너무 비싸네. 얼마 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89,740원. 금세 장보기가 끝났습니다. 확실히 조금 오른 게 좀 체감이 되시나요?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풀어보면 막상 뭐 진짜 한 끼 오늘 내일 뭐 한 끼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9만 원으로 장을 본 품목들입니다. 일주일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건 이게 오겹살 사셨는데 이게 네. 몇 g이에요? 280g인데 조금 할인해서 요 가격이에요. 이거 해도 솔직히 내 가족이 다 못 먹어요. 한 팩 가지고는. 최근 식료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조아름 씨. 뭐가 많이 오른 것 같으세요? 일단 계란, 고기. 근데 야채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 기억에 진짜 옛날에는 계란 하나에 1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15개 7,000원이면 하나에 얼마? 하나에 470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도시 물가는 어떨까? 먼저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 이주 2년 차인 백지은 씨. 날씨가 오늘 좋네요. 대부분은 그냥 집에서 싸운 거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마트가 한국인 사장. 그날 저녁 백지은 씨는 남편과 함께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짜잔. 여기가 저희가 자주 오는 마트거든요. 오늘 뭐 사야 되지? 먼저 돼지고기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삼겹살 지금 300g. 0.66파운드인데 10,000원이 넘네. 그렇네. 14,000원이지. 그렇네. 텍스 하면 비싼 건가? 한국보다 비싸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고기 가격은 어떨까? 뭐야, 돼지고기랑 차이가 없네. 요게 한 600 조금 넘잖아. 7불이면 또 2만 원. 작년보다는 미국 물가로는 비싸진 거야. 엄청 비싸졌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소고기 진짜 맨날 먹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지. 채소 가격도 살펴봤습니다. 당근 하나 내 기억에 마트에서 한국은 1kg에 한 7,000원 했던 것 같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2파운드니까 한 1kg? 1kg에 그치. 3,000원 정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3,000원. 이거는 미국이 더 싸. 오늘 장을 본 9만 원어치의 품목들입니다.
65브로치의 음식만 따로 빼보면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살 수 있는 음식 양이. 일단은 소고기 300g 말씀하셔서 산 부채살이고요. 300g 조금 넘는데 9.35불 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딱 300g 0.66파운드를 샀고 이것도 9.89불. 하면은 이게 얼마죠? 35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백지은 씨 부부는 올해 뉴욕의 물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급격하게 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체감되는 물가가 한 어느 정도나 늘어난 것 같으세요? 평소에 비해서? 적어도 한 40~50% 정도는 체감이 되는 것 같고요.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뉴욕은 월세도 비싸고 외식비도 비싸지만 작년에는 식자재 비용이 안 비싸다고 상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 먹으면은 사실 한국보다 저축은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식자재 비용까지 오르다 보니 요즘은 조금 힘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15년째 살고 있는 36살 주부 시지입니다. 시지이 씨는 일본인 남편을 만나 두 아이를 키우며 현재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트에서는 한국 돈 9만 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그녀가 향한 곳은 쌀 판매 코너입니다. 홋카이도산이고 1kg에 600엔 정도?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쌀 1kg에 약 5,800원입니다. 일본의 돼지고기 가격은 어떨까? 목살 100g에 198엔이고요. 300g에 599엔, 646엔. 돼지고기 목살 300g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약 6,000원.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170엔이네요. 깻잎 좀 비싸죠. 여기 10장 정도 들었는데 138엔입니다. 대추가 4분의 1 잘려있는 게 105엔이에요. 일본은 좀 싸네요. 김장을 안 해서 그런지 좀 싼 것 같아요. 한국 돈 9만 원으로 마트에서 구입한 품목입니다. 9,612엔 나왔고요. 4인 가족이라서 이 정도 양이면 3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15년 전에는 조금 한국보다 비싸다고 조금 생각했었거든요. 과일 같은 건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도 가장 물가가 높은 상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이에 18년 차 살고 있는 주부 46살 김정아입니다. 오늘 9만 원으로 시장 보기 하러 가시죠. 20년 가까이 중국 상하이에서 살고 있는 김정화 씨와 함께 현지 장바구니 물가를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농장에서 풀어놓고 키운 계란인 것 같아요. 이거 23원. 한국 원화로 계산하면 달걀 15구의 가격은 4,500원 정도. 이걸로 살게요. 중국에서 유명한 브랜드고 10월 9일 생산한 거니까 이게 제일 신선한 것 같아요. 이거는 23.8원. 육류 가격은 어떨까? 삼겹살. 중국은 덩어리 삼겹살이 꽤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갈비예요. 싸다. 30.4원. 요거 하나 사고요. 소고기도 한번 볼게요. 哎，这个是牛肉吗？对。这个多少钱一斤啊？ 소고기 600g이 한국 돈으로 11,000원입니다. 오늘 9만 원으로 산 물건들입니다. 2개 그리고 쌀 그리고 라면이 27.8원이에요. 그리고 우유 주스 그리고 요거는 소고기 안심인데 한국 돈으로는
15,000원 살짝 안 됩니다. 또 먹거리면 한 3일은 충분히 먹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코로나19로 최근까지 도시 봉쇄가 이어지며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돼지고기, 고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항상 한국보다. 과일 가격도 쌌고, 채소 종류도 많고, 생선이나 해산물 같은 경우도 좀 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많이 올라서 한국하고 비슷해지고 있고, 수입 재료들은 한국보다 비싼 경우도 많아요. 4개 도시의 주부들이 9만 원으로 장을 본 그 결과는 어떨까? 영수증에 적힌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돼지고기 300g, 소고기 300g, 쌀 1kg 등 총 5개 품목 가운데 3가지 품목은 서울의 판매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 품목, 우유와 달걀 가격 역시 4개 도시 가운데 서울이 2번째로 높았습니다. 미국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고 한인의 인터뷰 내용도 수입은 한 2배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 아주 단순 계산하면 물가 수준도 거기에 맞춰서 한 2배 정도 높아야 정상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겹살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더 미국이 싼 편이고요. 그다음에 쌀 가격도 미국이 더 싸고 우유 가격도 미국이 더 싸고 계란 가격은 거의 비슷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장바구니 물가의 압박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도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네요. 돼지고기가 일본보다 지금 매년 3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국산 소고기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요 2 국가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특히 쌀 같은 경우에 일본의 거의 2배입니다. 라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비교를 할 때 이 가격이 과하게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 뉴욕, 도쿄, 상하이에 있는 현지 주부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은 육류와 유제품 등 특정 품목은 뉴욕보다 비쌌고 도쿄보다는 대부분의 품목이 비쌌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물가는 왜 비싼 건지, 고물가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가계부를 써오고 있다는 주부 김미숙 씨. 그녀는 가계부를 쓴 이래 요즘처럼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적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지금 같이 좀 대책 없이 오르는 경우는 좀 저도 가계부 일에 처음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미숙 씨가 직접 기재한 가계부에 적힌 일부 식료품의 가격 변화입니다. 2000년 2,180원 하던 달걀이 10년 만에 1,100원이 올랐는데 또다시 10년 만인 2021년엔 무려 5,000원이 올라 8,000원이 넘었습니다. 여기 보면 달걀도 5묶음에 16,000원이면 거의 3,000 몇백 원 정도 하겠죠. 근데 지금 달걀도 6,000원 이상 가잖아요. 2005년 1,000원대에 판매되던 우유는 2배 가까이 올라 3,000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월급이 막 오르고 그런 건 없어요. 늘 그 돈에서 이제 패턴을 맞추기 때문에 조금 힘들죠. 월급 받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실제 한 연구기관이 2년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4개국의 밥상 물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밥상 물가 상승률은 25.7%로 4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이제 한국의 밥상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가장 뭔가 이제 도드라지게 좀 변화량을 보였던 재료가 사실 돼지고기부터 시작해서 부추, 양파, 무, 배추 이런 식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찾는 그 재료에 대한 약간 상승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어서
전체적인 한국 밥상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뜬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먹거리를 상당 부분 의존하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이 달러가 요즘과 같이 환율에서 킹 달러에 가까운 상황에선 자연스럽게 먹거리 가격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이 적고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세계 정세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농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자금의 여유가 없으니까 미리 이제 생산하기 전에 그걸 대량으로 싼 값으로 미리 팔아버려요. 그래서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나오는 배추면 배추, 그다음에 감자면 감자를 미리 선매를 다 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수확 처리되면 그것을 선매하신 분들이 이제 가격이 높을 때 칠 때까지 그걸 안 내놓는 거죠. 사실 배추가 포기당 10,000원 하지만은 그걸 생산한 사람들은 포기당 1,000원도 못 받을걸요. 농수축산물이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면 전 세계 동일 판매 제품의 나라별 가격 차이는 어떨까? 서울을 비롯해 뉴욕, 도쿄, 상하이의 일부 커피와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라떼 지수와 빅맥 지수는 각국의 물가를 비교하는 참고 자료로 통용됩니다. 먼저 카페라떼 톨 사이즈를 나라별로 확인해보니 4개 도시 가운데 한국의 커피 가격은 3번째. 이번엔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햄버거는 2번째로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국민 소득에 비해 높게 책정된 가격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호식품이자 한국인들의 충성도가 이미 확인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물가 수준에서도 오히려 가격을 낮추지 않거나 더 올려도 충분히 계속해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가격이 나라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국가별로 재료비와 물류비, 인건비 등 제품의 제반 비용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물가 상승률과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사 항목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일상 가깝게 소비하는 그 물가, 생필품 같은 경우 또는 농수축산물 같이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필수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품목들이 지금 굉장히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상품 및 서비스 약 460개 품목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그때 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그게 장례 비용이랍니다. 장례 비용. 그거 할 때 정신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변하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물가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게 어려운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고물가는 언제쯤 진정될까?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각국이 돈을 많이 풀면서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worst is yet to come, and for many people,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 문제는 우리나라도 고물가의 공포가 언제쯤 진정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례적인 고물가, 이리저리 숨 넘어가, 오르막이 안 끝나, 더 선해지는지가. 와타시야 코아이, I'm so scared, 좀 더 hyper. 소살이 뜨거워, 뻑뻑뻑워, 쫓아가도 달아나는 장바구니 구멍 행진. 비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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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what? 비상상 비상상
너무나 이게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가계 압박이 워낙 크니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제1순위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비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갔을 때 가게가, 가정이, 개인이 언제까지 참고 버텨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상 초유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고물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취재진의 질의에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을 모두 챙기고 있으며 수급이 불안하면 물량을 늘리는 등 현재 물가를 우선순위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의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대외적인 요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범주의 내용들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뾰족한 대안을 딱 명명백백하게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럴 때는 국가 위정자분들의 높은 해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이런 상승세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민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한다는 건데요. 장바구니 물가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확실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탐사보도 7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